최대 소매 기업 월마트와 최대 식료품 전문 체인 크로거가 잇따라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 참석했던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이 특별 실업 수당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7월 20일 경제 재개 4단계의 진입을 앞두고 재개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권센터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오늘 뉴저지 클러스터에 8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김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코로나 환자가 증세가 심각했지만 2차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대 소매 기업 월마트가 모든 판매점과 샘스클럽의 매장에서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최대 식료품 전문 체인 크로거가 잇따라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어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미 전역의 모든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월마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 데코나 스마스와 자회사 샘스클럽 람스 델라로사 공동 명예 성명에서 고객, 직원, 협력 사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문제라며 코로나19가 최근 미 전역에서 재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월마트 측은 미 전역 5천여 매장의 약 65%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의해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샘스클럽은 매장 앞에 마스크 착용 권고문을 써 붙이고 직원들을 출입구에 배치하게 되며 각 매장은 당분간 하나의 출입구만 사용하게 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샘스클럽도 매장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수칙을 상기시키고 마스크를 잊은 회원들에게는 무료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최대 식료품 전문 체인 크로거도 오는 22일부터 미 전역 2,800여 매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로거, 마리아노스, 딜런스, 프라이즈, 라피스, 스미스마트 등 약 20개의 다양한 브랜드로 운영되는 모든 매장이 해당됩니다. 월마트와 크로거에 앞서 창고형 할인점 코스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가전제품 전문 체인 베스트바이 등이 전국 모든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 참석했던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현직 주지사가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스티트 주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공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무증상이거나 조금 아플 수도 있는 상황이며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스티트 주지사는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갔고 완치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스티트 주지사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진행한 대선 유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세를 주최한 트럼프 대선 캠프는 행사장에 마스크를 배포했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티트 주지사는 오클라호마주 주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공식 회의 때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고 주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리는 것도 거부해 왔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초에 사람들로 꽉 찬 식당에서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해 누적 환자가 22,813명으로 증가했고 입원 환자는 지난주 458명에서 이번 주에는 561명으로 늘었다고 주 보건당국은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특별 실업수당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공화당이 실업수당의 액수는 줄이지만 시한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이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공화당의 입장 번복으로 연방의회가 특별 실업수당이 종료되기 전인 다음 주까지 어떤 형태로든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특별 실업수당을 연장하되 액수는 현재의 주 $600에서 $200에서 $400로 줄이는 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공화당은 특별 실업수당은 줄이는 대신 모든 미 국민에게 지급되는 2차 경기 부양 지원금과 연계해 실업수당 감소에 따른 충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 실업수당과 관련해 민주, 공화 양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장 여부 결정이 지연돼 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주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1%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특별 실업수당 $600를 계속 지급하자는 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매주 $600 지원금과 주 실업수당을 합칠 경우 3분의 2의 근로자는 실업 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뉴욕시가 7월 20일 경제 재개 4단계 진입을 앞두고 일부를 제한하는 등 재개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7월 20일 뉴욕시가 예정대로 경제 재개 4단계에 진입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단계에 진입하더라도 세부 사항이 조율될 수 있으며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식당 실내 영업이 계속 규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분야는 제한한 채로 4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는 교육과 위험이 낮은 야외 모임, 실내 예술 오락 활동, 관중 없는 프로스포츠, 쇼핑몰 등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당국은 현재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되고 있고 학교 수업을 포함한 실내 활동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한편 15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시범적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약회사 에버트에서 개발한 것으로 연방식품의약청이 지난 3월 긴급 승인한 제품이며 검사 후 5분 만에 양성, 13분이 경과하면 음성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이 신속 검사 키트를 브롱스 트레몬트 등 바이러스 핫스팟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뉴욕주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률은 1.3%입니다. 뉴저지주는 부모와 법적 보호자가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 등 요양시설 거주자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야외 방문만 허용하던 것에서 28일간 신규 감염 사례가 없는 시설의 경우 실내 방문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27명으로 보고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민권센터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뉴욕주에서 연 수입이 중간 소득의 80% 이하인 저소득층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수입이 줄어든 경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렌트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렌트비 보조가 필요한 한인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며 민권센터 웹사이트에 한국어 안내서를 구비해 한인 세입자들이 참고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민권센터가 오늘부터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또 종이로 한글 번역본이 있어서 한글로도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상담 예약을 받고 다시 회답 전화를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 돕는 걸 위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시험 삼아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를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뉴욕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이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글 안내 신청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는지를 안내를 해드려요.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합법 체류 신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랜드홀드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3월 1일 이전 세입자의 수입과 이후 렌트비 부담률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지불하게 됩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국 웹사이트 hcr.ny.gov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 세입자는 민권센터에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한인사회 자본으로 설립된 뉴 밀레니엄 뱅크가 오늘 뉴저지 클러스터의 8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올해로 창사 6년을 맞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가 오늘 뉴저지 클러스터의 8번째 지점을 오픈함으로써 뉴욕, 뉴저지, 애틀란타 등 총 9개 지점과 1개의 영업사무소를 갖춘 중견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클러스터 지점은 피어먼트 로드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TM 기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홍식 행장은 한인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포틀리와 팰리세이드 팍 지역과 함께 제2의 한인 마켓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클러스터 지역에 지점을 오픈함으로써 한층 더 편리한 맞춤형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북부 뉴저지에 우리 한인들이 또 많이 사시고 그런 좋은 동네에 8번째 지점 개점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은행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점장하고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분들 뽑고 그래서 여기 지역 발전에도 좀 기여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인 사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클러스터 지점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클러스터 지점에 한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90% APY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12개월 CD 상품, 연 최대 3.30% 이자 지급 적금 상품과 홈 몰게지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계좌를 오픈하는 선착순 200명 고객분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키트 증정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김치라는 프랑스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매체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폐의학과 명예교수가 이끈 연구진이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은 이유는 김치를 주로 먹는 식생활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효한 배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할 때 이용하는 ACE 효소를 억제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배추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임상변환 엘러지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한국 그리고 유럽에선 독일의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두 나라가 바로 발효한 배추나 양배추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김치, 독일은 양배추를 싱겁게 절여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를 먹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또 그리스,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덜 입은 것은
요거트와 같은 발효 음료수를 즐겨 먹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발효 음료수 역시 발효한 배추처럼 ACE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설명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코로나 환자가 폐가 손상될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지만 두 차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의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24살의 간호사 헤더 발렌타인은 2주 전 근육통,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증세를 보여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며칠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역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발렌타인은 주치의의 권유를 받고 CT 촬영을 한 결과 바이러스가 폐에 퍼진 것이 드러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발렌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면봉 검사 결과만 믿고 폐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폐 기능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면역학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소량이어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며 증세가 심해지면서 바이러스가 증식돼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또 바이러스 검사는 폐 속의 가래를 뽑아내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검사의 편의를 위해 코 속의 비강에서 검체를 채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5번의 검사에서 음성을 보이던 환자가 6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보겠습니다. Economic strain seen in forecast through autumn. Barriers to recovery. Uncertainty grows amid new cases. Layoffs and closures. 대부분의 주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재폐쇄와 정기 경기 부양책이 끝나감에 따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The looming economic pain was evident this week as big companies forecast gloomy months ahead and government data showed renewed struggles in the job market. A weekly census survey on Wednesday showed 1.3 million fewer Americans held jobs last week than the previous week. A new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alysis from Safegraph.com of shopper traffic to stores showed business activity had plunged in the second week of July, in part from renewed virus fears. 대기업들은 앞으로 몇 달은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 데이터는 고용 시장이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실시된 주간 인구 조사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130만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afegraph.com의 분석에 따르면 소매업은 7월 둘째 주 새로운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 부분적으로 급감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Some companies that use small business loans to retain or rehire workers are now beginning to lay off employees as those funds run out while business activity remains depressed. Expanded benefits for unemployed workers, which research shows have been propping up consumer spending throughout the spring and early summer, are scheduled to expire at the end of July, while more than 18 million Americans continue to claim unemployment. 소규모 기업 대출을 이용해 종업원을 유지하거나 재취업시킨 일부 기업들은 기업 활동이 침체된 상태에서 자금이 바닥나면서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봄과 초여름 내내 소비 지출을 유지하고 있었던 연방 정부의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7월 말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1,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Clashing environmental views define a presidential contest. Biden's clean energy overhaul versus Trump's regulatory cuts. President Trump traveled on Wednesday, political battleground of Georgia, to blast away at one of the nation's cornerstone conservation laws, vowing to speed construction projects by limiting legally mandated environmental reviews of highways, pipelines, and power plants.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조자주로 방문해 국가의 환경보호법 중 하나를 맹비난하며 고속도로와 송유관, 발전소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One day earlier, his Democratic presidential rival, Joseph R. Biden Jr.,
took a different track, releasing a $2 trillion plan to confront climate change and overhaul the nation's infrastructure, claiming he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by building a clean energy economy. 하루 전 조 바이든은 깨끗한 에너지 경제를 구축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후 변화에 맞서고 국가의 인파를 정비하기 위한 $2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방침을 취했습니다. 관련 기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The president, in contrast, is pretty much where he has been for more than a decade, intermittently acknowledging global warming and calling it a hoax, making spurious accusations that windmills cause cancer, energy-efficient appliances are worthless, and zero-emission buildings basically have no windows. At every turn, on every regulatory decision, the administration embraces business over environmental interests.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통령은 10년 이상 동안 지구온난화를 거짓이라고 했고 풍차가 암을 유발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은 가치 없는 것이며 환경 친화 건물들은 창문이 없다고 조롱했고 모든 규제 결정 때마다 행정부는 환경 이익보다 기업을 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욕주는 당초 내년 1월부터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시행해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연방정부의 승인이 늦어져 1년 뒤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제도는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한 수입은 낙후된 뉴욕시 전철 신호체계 개선 등 MTA의 $515억 재정비 계획 중 약 $150억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구성입니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매매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이메일 송금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거래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각 지역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차량 결함으로 미국에서 판매한 27만 2천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 쪽 계기판에 전기 소켓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함으로 9건의 화재가 보고됐지만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21, 2012 엘란트라와 소나타, 2012년 엑센트와 벨로스터, 해치백 등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뉴욕 아시안영화제와 공동으로 야구를 소재로 다룬 한국영화 특별상영회 A League of Its One을 16일부터 26일까지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영합니다. 문화원은 이번 특별 영화 상영회에 YMCA 야구단, 미스터 고, 퍼펙트 게임 등 야구 영화 3편을 선정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겪으며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얻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감사함을 새삼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